자, 이 사람의 이름은 존 앤드류 박사입니다. 그는 신경과학자입니다. 존 앤드류 아머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뇌가 없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신경세포가 뇌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해. 아니, 어떻게 신경세포가 뇌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심장이나 폐 아니면 간 이렇게 장기의 신경세포 안에는요,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장기 하나하나가 작은 뇌의 기능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가 예를 든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장기 이식 시술 후에, 그러니까 장기 이식 받는 수술 있죠. 그 수술 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경우가 있는 사례들을 예로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심장 이식을 받았는데 심장 이식 받기 전에 그 사람과 심장 이식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한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예로 들었는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보여드리면서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이 존 앤드류 아머 박사가 첫 번째로 예를 든 사람이 바로 그 클레어라는 여성입니다. 자, 1988년 미국 보스턴. 그녀는요, 만성 폐질환으로 고통받던 48살의 여성이었어요. 자, 이 클레어는요, 폐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다행히도 그녀의 수술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녀가 수술을 받은 다음에 마치 너무나도 딴 사람처럼 변하기 시작해. 사실 그녀는요, 발레리나였대요. 그래서 그녀는 항상 늘 채식주의만을 고집하고 채식주의를 지켜왔는데, 그녀가 폐 이식 수술을 한 다음에는요, 육식, 인스턴트 이런 음식들만 먹기 시작해. 그리고 그녀는 평소에 굉장히 온순하고 차분하고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는데, 그녀가 또 폐 이식 수술을 받은 다음에는요, 굉장히 남성적이고 터프하고 약간 좀 공격적으로 바뀌게 돼요. 자, 뿐만 아니라 그녀는요, 이제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어떤 꿈이냐? 바로 한 남성이 자신의 꿈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남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은 팀 L입니다 라고 하고는 이렇게 사라지는 꿈이었어. 자, 그녀는 매일매일 계속되는 이 꿈에 뭔가 내가 이 폐 이식을 받고 난 뒤부터 이 꿈이 계속 이어지니까 내 장기 이식을 받은 것과 뭔가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녀는 자신에게 장기 이식을 해준 그 가족들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녀는요, 자신에게 장기 이식을 해준 가족을 찾아냅니다. 자, 장기 이식을 해준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아드님께서 저에게 폐를 기증해줬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전합니다. 엄마는 우리 아들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그녀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져요. 바로 뭐냐? 그 집안에 있던 그 사진에서 그녀가 꿈속에서 보던 그 남자 사진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녀가 묻죠. 저 남자분은 누구죠? 라고 합니다. 그 남자의 사진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자, 그의 이름은요, 팀 L이었어. 자, 매일 밤 자신의 꿈속에 나왔던 그 남자의 사진이 바로 자기에게 장기 기증을 해준 그 가족의 집에 있었던 거야. 자, 팀 L은요, 살아생전에 육식과 인스턴트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성격도 약간 좀 터프하고 거친 성격이었대. 그런데 그녀가 수술을 받고 난 뒤에 바뀐 그녀의 모습과 팀 L의 살아생전의 모습이 너무나도 일치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장기 이식 수술을 받고 변한 건 비단 그녀뿐만이 아니었어요.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남자는요, 바로 이 남자입니다. 자, 그의 남성 이름은 바로 빌 홀이라는 남성입니다. 자, 그는요, 63살, 63살의 미국인 남성이었어요. 그 또한 장기 이식을 받아요. 그가 받은 수술은 바로 심장 이식 수술이었어요. 자, 1999년 그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 굉장한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가 수술하기 전에 그의 인생은요 1이었대. 일에만 빠져 살았던 그가 바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그 전에는 하지 않았던 꽤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 시작해.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또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남성이에요. 이 남자야. 이거를 약간 여기 위에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난 뒤에 그가 선택한 운동이 뭐였는지 알아? 바로 철인 3종 경기. 막 각종 스포츠 대회. 굉장히 약간 조금 거친 운동들 있잖아. 자전거 막 몇 시간 동안 타야 되고, 막 달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굉장히 격한 스포츠 운동 대회에서 메달까지 딸 정도였어. 자,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이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어떤 전화였냐? 바로 그에게 심장을 기증한 장기 기증자에 관련된 전화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심장을 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바로 스턴트맨이었던 거야. 자, 스턴트맨 사진을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굉장히 잘생겼지. 느낌 있지? 나쁘지 않지? 자, 그는요 스턴트맨이었고요. 이름은 마이클이라는 사람이었어. 마이클 브래디. 자, 그는 굉장히 스포츠맨이었어. 굉장한 스포츠맨.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헐리우드에서 20년 동안이나 스턴트맨을 해온 남성이었어. 대박이지. 그래서 빌 홀이 이 마이클 브레이디라는 사람한테 심장 이식을 받고 전에 하지도 않던 격한 운동들을 하기 시작한 거지. 신기하지? 자, 또 다른 사람을 제가 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스테판이라는 사람이에요. 스테판. 여러분들 딱 이분의 이미지가 어때요? 약간 조금 남성적이고 약간 조금 거칠고 터프한 이미지가 들죠. 맞아요. 그는 자, 크로아티아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그의 나이는 56살이었어요. 그 이름 스테판 리자치크. 그는 이미지에 약간 비슷하게 약간 남성적이고 약간 터프하고 약간 거친 성격의 남성이었어. 그런데 그가 50대의 여성에게 신장을 이식받아요. 심장 아니고 신장을 이식받아. 그런데 그의 취미가 뭐가 됐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터프하고 거치고 남성적인 야성적인 그가 신장 이식을 받고 나서 뜨개질, 다림질, 바느질 이런 것들을 취미로 즐기기 시작해. 50대 여성의 신장을 이식받은 후에. 그러니까 성향이 완전 정반대로 바뀐 거야. 신기하죠? 네, 또 다른 분을 알려드릴게요. 자, 또 다른 사람. 자, 이 남자입니다. 자,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예요. 자, 데이비드 워터스라는 남성이었어. 이 남성은요 10대에 카덴 데란이라는 사람의 심장 이식을 받습니다. 자, 이 남자가 바로 카덴이라는 10대 남자예요. 자, 이 남자가 이 남성에게 자신의 심장을 기증해요. 자신의 심장을 기증해줍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가 원래 인스턴트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안 먹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 카덴이라는 이 10대 남자 아이의 심장을 이식받은 후에는요 인스턴트 음식에 막 집착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예상대로 카덴이 살아있을 때 인스턴트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대. 굉장히 신기해. 자, 그러면 정말 뇌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억이 있고 우리 장기도 다 기억이 있어서 그거를 이식만 받아도 그 사람의 식생활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억하는 걸까? 심장이나 폐에도 그런 기억들이 있다고? 너무 신기하지? 자,
런던의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해부학 교수인 패트릭 밀은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결과에 놀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예는요, 과거의 문헌을 뒤져보면 많이 있어요. 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셀룰러 메모리라고 한대요.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세포 기억설이란 거예요. 세포 기억.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조금 더 다양한 이런 예를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거예요. 자, 이분은 바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게리 슈왈츠라는 교수입니다. 자, 세포 기억설은요, 바로 이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세포 기억설이라는 게 뭐냐? 바로 장기 이식 수혜자가 기증한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이되는 현상을 말한대요. 자, 이 게리 슈왈츠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장기 속에는요, 장기 속의 세포는요, 기억 기능이 있대. 그래서 이 기억이 전이될 수 있다는 세포 기억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는 사람의 생활 습관, 그리고 식성, 관심 분야, 그리고 일종의 약간 단편적인 기억, 이런 것 등이 뇌뿐만 아니라 인체의 세포 속에도 다 저장된다고 주장해요. 자, 실제로 게리 슈왈츠 교수는요, 20년 동안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70여 건의 사례를 통해서 이런 예시를 들기도 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 게리 슈왈츠 교수 같은 약간 사례들을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게리 교수가 작성한 실제 예문들입니다. 자, 실제 사례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게리 슈왈츠 교수의 논문 중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제니퍼라는 7살의 여자아이였어요. 자, 제니퍼라는 여자아이는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요. 심장 이식 수술을. 그런데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그날부터 계속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꾸는 꿈이 뭐냐면 살인자한테 막 쫓기다가 결국에 살해당하는 꿈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게 너무 맨날 악몽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녀가 정신적으로 지쳐요. 아니, 7살짜리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정신과 치료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니퍼 부모가 결국에 생각해놓은 게 뭐냐면 제니퍼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믿거나 말거나 우리 딸이 자꾸 누구에게 살해당하는 꿈을 꾼다라고 했는데 그녀가 꿈속의 살인자를 그려봐라 해서 몽타주를 그려요. 몽타주를 그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떤 건 줄 알아? 자신이 이식받은 그 심장의 주인인 그 랄프라는 소년이 있었어. 그런데 이 랄프라는 소년이 실제 살해를 당한 거야. 그래서 이 제니퍼가 꿈속에서 본 그 사람의 몽타주를 그려서 여러분, 랄프라는 소년을 죽인 이 살해범이 잡혀요. 이게 첫 번째 사례예요.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거는 뉴욕 포스트 중 발췌한 거예요. 자, 윌리엄 셔리던이라는 63세의 어떤 한 남성이었습니다. 자, 그는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뒤에 그림에 대해서 월등한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엄청 그림을 잘 그리게 된 거야. 이전에는 거의 막 초등학교 수준, 막 졸라맨 그리고 머리 동그랗게 그리고 막 이 정도의 수준이었던 그림 실력을 갖고 있었던 윌리엄이 심장 이식을 받은 뒤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그림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윌리엄에게 심장을 이식해준 사람이요, 교통사고로 숨진 케이스 네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24살에 젊은 아마추어 화가였대요. 그래서 이 화가의 심장을 이식받고 초등학교 수준의 그림 실력을 갖고 있던 이 윌리엄이란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갖게 된 거지. 신기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례입니다. 데일리 메일 UK 중에 발췌된 어떤 예문입니다. 자, 37살의 셰릴 존슨이라는 사람이었어. 그는 신장 이식을 받아요. 신장 이식을 받아.
그런데 그가 신장 이식을 받기 전에는 그녀는요, 평소 연예인이나 가십거리가 나오는 약간 이런 잡지 같은 거를 좋아했대.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이 쉐릴이 신장 이식을 받은 뒤에 어떤 책을 읽기 시작했는 줄 알아? 도스토옙스키 같은, 그리고 제인 오스틴, 이런 사람들의 소설을 읽게 됐대. 굉장히 어려운 소설들, 이런 소설들을 읽기 시작한 거야. 잡지만 보던 여자가 스승이.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데일리메일 UK 중에 발췌한 건데요. 소니 그레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이 사람 조금 가슴이 아픈데, 이 소니 그레엄은요, 자살로 생을 마감한 테리 코들이라는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게 돼요.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게 된 거야. 근데 이 심장이 안 좋아하고 죽을 날만 손꼽아서 기다렸던 이 시한부 삶을 살던 소니가 심장 이식을 받고 굉장히 건강을 회복해요.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소니 그레이엄이 13살 때 자살을 합니다. 계속 시한부 인생만 살던 이 소니가 드디어 심장 이식 받고 건강해졌는데 13년이 지난, 13살 죄송해요. 13년이 지난 뒤에 자살을 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알아? 그가 자살을 할 때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테리 코들, 그에게 심장을 이식했던, 기증했던 그와 동일한 자살 방법이었던 거야. 그래서 13년 뒤에 자살해. 자기한테 심장 기증해준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신기하죠? 자, 물론 모든 의사들이 그래 장기마다 어떤 세포들이 있다, 기억 세포들이 있다라고 하지는 않아. 자, 과학적 소견으로는요, 그러니까 과학적, 의학적 이런 소견들이 굉장히 다 다르겠지. 근데 심리학자들은 이런 셀룰러 메모리를, 그러니까 그 기억, 세포 기억서를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대. 하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말 이렇다라는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고 야 그런 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100% 그런 셀룰러 메모리를, 세포 기억서를 부정하는 건 또 아니래. 자, 오늘날 의학계에서 인간의 내장 조직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런 기억 정보 처리 능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기도 했대요. 자, 근데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지 않아? 정말 사람의 단편적인 기억이 이 신경세포에 다 저장이 돼가지고 이게 뇌 기능을 하게 되는 걸까? 자, 만약에 제 방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채식주의자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 만약에 나의 심장을 이식받거나 아니면 저의 신장을 이식받거나 저의 폐를 이식받거나 저의 어떤 내장의 장기의 어떤 한 부분을 이식받은 뒤에 갑자기 채식주의자였던 사람이 전 육식파거든요. 물론 채소도 좋아하지만 갑자기 육식을 막 먹는다든지 막 그럴 수 있는 걸까? 나는 제가 이거를 처음에 뇌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 라고 그게 궁금해가지고 막 캐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세포 기억설까지 제가 손을 대게 됐는데 정말 이런 사람의 몸이라는 건 이렇게 끝도 없이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궁금한 거야. 이게 비단 사람한테만 이게 존재하는 걸까? 사람만 세포 기억설이 있고 동물이나 약간 곤충이나 이런 생물체들한테는 이런 세포 기억설이 없는 걸까? 아니면 뇌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는 걸까? 라고 궁금한 거야. 그래서 찾아봤어. 근데 뭐 플라나리아 막 이런 약간 아메바 이런 거 말고 정말 동물 이런 거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제가 찾아왔어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오세요.